안녕하세요. 박건영입니다. 네, 저는 9시에 끝내겠습니다. 네, 그리고 슬라이드 있죠. 슬라이드 제가 추력해서 86쪽이거든요. 86쪽 중에서 이제 일부 필요한 것들은 얘기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가볍게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단을 봤더니 명단에 이제 문이과 비율이 45에서 55대, 문과도 45% 비중이고, 그리고 이제 재수생들 비중을 보면 어쨌든 인원이 많지 않지만 30%가 재수 학부모님이 학생이 오시고 제가 예상이 됩니다. 근데 저거 하나는 물어보고 싶어요. 관심사는 정시 얘기는 지금 이렇게 할 텐데 교과나 학종 그다음 논술에 대해서 관심 있으면 살짝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국부터 일단 교과 손 들어주세요. 네, 내려주시고 학종 손 들어주세요. 내려주시고 논술 손 들어주세요. 네, 내려주시고 교과가 제일 적고요. 학종과 논술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 제가 설명을 쭉 하면서 중요한 사항을 짚어드리겠고요. 저는 입시센터장입니다. 입시연구소는 약간의 일본이라든가 약간 중앙입시라면 저는 지역 입시를 합니다. 그래서 강남, 일산. 그래서 여기도 이번 오신 분들이 신목고등학교에 오시고 양정고, 진명, 숭의 이렇게 오셨는데 학교를 좀 더 가까이 하고 고등학교 3학년의 수시 정시 이런 위주로 제가 쭉 진행을 하고 NCM 당연히 저도 꽤 많이 지도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슬라이드는 제가 쭉 요 순서대로 1번부터 5번까지에 대한 얘기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6평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어와 수학에 대한 얘기인데요. 요거 잘 안 보이시면 슬라이드 하나하나 거기 복사된 거 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뭐냐면 지금 각 화법장과 언어 매체에서 이번 그 6평에 대한 예상 컷을 얘기한 겁니다. 이번에 고3 아이들은 4월달 때는 95점, 6점 대부분 1등급 나오면서 그랬는데 지금 1등급 컷은 86에서 85니까 이번 고3 아이들이 받았던 충격이 좀 클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화법장문의 1등급 컷이 87, 100점은 최종이 만점이니까요. 여기 언어 매체는 82도 83까지 예상하고 있다는 거죠. 표준 점수를 기준으로 4%를 자르는데 화작은 87점까지, 그 다음에 언어 매체는 83점까지 나와도 1등급으로 이렇게 우리가 인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화작이 87점, 얘들이 잘했네. 그러면 이 점수가 높은 거 아니냐? 입시를 잘 모르시는 거고요. 이렇게 84점이 언어 매체 선택자라도 같이 동급으로 취급되는 것은 요즘 입시는 내가 선택한 과목의 집단이 우수하면 연동되어서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입시에서 언어 매체 선택한 집단의 그 특징, 화작 선택한 집단의 특징을 잘 보시고 내가 똑같은 만점이라도 어느 점수가 더 높을지 이런 것들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중앙 입시에 대한 건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실 테니까 저거랑 같이 이렇게 참고해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어 선택 과목이 어려웠다 이건데요. 이건 출제자의 고민도 있습니다. 언어 매체 선택한 아이들은 대부분 최상위권 아이들이 많으니까 최상위권 아이들이 45문항에서 다 잘 봐버리면 변별력이 없는 시험이 됩니다. 수학은 30문항밖에 안 됩니다. 한군 20문항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절대평가 영어는 또 빼고 국어 같은 경우는 상위 집단에 어려운 문제가 나와야지 변별이 생긴다라는. 그래서 언어는 어렵지는 쉬워지진 않을 거고요. 워낙 상위권 애들이니까 점수는 계속 그렇게 유지할 거로 보입니다. 아마 이번 시험 본 아이들도 언어 선택 과목 영역에서 좀 어렵지 않았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화작보다는 그랬습니다. 자, 여기 수학에 대한 거 보시겠습니다. 수학, 확률 통계와 미적과 여기 기하의 선택입니다. 각 4점, 메가, 대성, 이투수, 진학사, EBS, 이 컷을 보시면 여기서 똑같은 원리로 1등급만 보는 건 아닌데 시간상 1등급만 보겠습니다. EBS 89로 찍었습니다. 미적분은 85가 1등급 컷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기하는 80점까지 이투수를 봤는데 대략 보니까 다른 기관 평균 내보니까 85군요. 미적이나 기하에서 84, 85가 학통에서는 89점에서 88점이 나와야지 1등급이다 이렇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미적과 기하의 원점수가 낮다라고 해서 학통이 유리하다가 아니라 일단 1등급 컷에서 오히려 낮은 점수가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얘기니까 미적과 기하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 집단 아이들이 사실상 조금 더 점수를 한두 개 더 틀려도 비슷한 취급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입시적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시키는 사람인데요. 찬성과 동의를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제가 시키고 여러분께서 잘 판단하셔서 그렇구나 라고 해서 수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6평입니다. 6평. 6평을 보시면 6월 우위평가고요.
요거는 만점이 100점, 표점이 149인데 이게 없는 건 뭐냐면 언내 100점이 149고요. 화장은 아마 100점 만점이 한 147에서 146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요건 5월 이투스 모의고사인데 여기 본 친구들 한송 모의고사라고 해서 봤죠. 올해 4만 명이 봤습니다. 5월달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사설 모의고사 4만 명이 볼까? 재수생들하고 특목고 애들이 엄청 많이 보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상위권 그룹 애들이 보는 건데요. 이 점수는 표점은 143으로 낮았으니까 시험이 어렵지 않은 거 보이는데 역시 언내 100점은 133이니까 화장 만점은 132에서 130 정도 나왔을 것 같습니다. 4월은 우리 아이들이 봤죠. 경기도 교육청 거고 여기 서울시 교육청 건데 역시 언내 쪽에서 144, 언내 만점이 135로 언내 만점자가 높은 표점을 갖는 것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이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내 만점 학생의 성적이다. 이런 거. 여기서 이제 언어 매체에 대한 얘기를 잠깐 제가 짚고 넘어가면 제가 이제 여기 보신 학교 중에 세 학교를 봤습니다. 양정고하고 진명여고하고 신목고등학교에 3학년 일정을 봤습니다. 언어와 화작 선택. 양정고등학교는 고3 때 언어 매체와 화작을 둘 중에 선택합니다. 1학기 때 3단위로 해서 3시간, 3시간 나갑니다. 그러니까 수능 관점에서 보면 양정은 고2 때 문학 독서 끝내고 너 언매할래, 그 다음에 화작 할래 해서 선택한 걸 갖다가 1년 내내 배우는 겁니다. 나름 수능 대비가 되겠죠. 진명여고는 고3 1학기 때부터 2학기까지 계속 배우는데 언매와 화작이 의무입니다. 2단위씩 배워요. 그러니까 언매 선택한 애도 그냥 가는 거는 맞지만 화작도 배워야 되고요. 화작 선택한 애 언매는 그냥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신목고등학교는 이 구조대로 하면 좀 불리함이 있어요. 일단 신목고등학교는 자기 아이 학교의 그 상을 잘 보십시오. 2학년 2학기 때 언어 매체를 나가고 끝나면 같이 다 들어요. 문법을. 근데 2학년 2학기면 애들이 문학 독서 배울 때고요. 저학년입니다. 3학년이 아니에요. 어려운 걸 지금 한 학기에 끝내고 있어요. 다른 학교는 지금 9학기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를 가지고. 신목고등학교는 또 고3 1학기 때는 화작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선택을 돌렸어요. 이과 애들은 선택하면 안 해도 돼요. 안 하는 애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수학과대 통그라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기형적이라고 하긴 그렇지 특이하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판단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신목고등학교는 국어 애들 3학년 때 어떻게 공부하게 되는 걸까? 자기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바로 여기 공부, 우리가 내신만 생각하지 말고 수능에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이 그래서 신목고등학교 국어는 조금 더 3학년 때 언매 화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자, 다시 수학으로 갑니다. 우리 지역은 여기 이 지역은 수학 1, 2를 1학기, 2학기 나눠서 배우고 3학년 때 대부분 미적하고 확통 기하를 나가는데요. 그 순서는 무난합니다. 너무 선행을 빨리 시키는 건 아닙니다. 학교에서는. 자, 보시면 이번 수학에서 지금 다 이렇게 열었는데요. 자, 제가 넘어갔네요. 수학에서는 지금 보시면 수학 가채점 결과 100점 만점이 기하로 보여집니다. 이건 기형적인 거죠. 이번에 기하 애들에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표점이 되게 높았던 겁니다. 이 집단의 특징이 나타나는 게 특이한 점인데 나머지 5월달 거 이거 다 올해 겁니다. 올해 거 이렇게 보시면 역시 미적기하니까 자연계 학생들이 워낙 수학 성적이 높고 또 그런 거에다가 난이도까지 있으니까 표점의 높은 점은 어디다? 자연계 학생들의 미적기하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미적 아니면 기하겠죠. 추이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다른 설명에서 안 하는 겁니다. 아까도 이거는 일반 메이저에서 없는 건데 저는 그렇게 해서 미리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학생들하고 원서 쓰고 그러거든요. 또 상담하고 그러는데 잘 봤습니다. 저희가 2021학년도 하고 2022학년도 봤습니다. 화작 선택한 아이들의 비율을 봤어요. 이게 선택 과목에 어떤 갈등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선택할 때 고민하는데 화작 선택한 아이들이 지난해는 70%대였습니다. 그렇죠? 3월, 4월, 5월 이투스 이때 2만 명 왔습니다. 여기 이번에는 72.8, 작년에 72.2%였어요. 올해는 보시면 65대로 다 줄었죠. 그럼 여기가 다 어디 갔냐면 풍선에 눌려서 여기로 갔죠. 언매 선택자가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이 언매 선택한 아이들이 하위권이 아니겠죠? 최상위권 애들이겠죠? 학교에서 고3 아이들도 언매 과자 같이 나가고 그래서 화작 보다가 이제 상위권 재학생들도 어딜 가고 있다? 언매, 그런 언매 선택한 아이들 집단의 평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심화되었다 이건. 그래서 이건 증가세가 뚜렷하다 이거니까 참 이게 화작 선택한 아이들이 이제 수능에서 대비할 때 최상위 대학을 갈 때 특히 의대나 이런 데 갈 때 언매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화작 선택한 아이들이
뭐 여전히 있습니다. 최상위권에도.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확통 미적 기하 선택 비율을 역시 조사를 해봤습니다. 아까는 이제 그냥 따로 이제 우리가 추이만 봤고요. 국어에서. 이제는 국어에서 추이를 받고 수학도 한번 추이를 보겠습니다. 예상이 되시죠? 국어만 그랬을까요? 아니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여기 미적 선택한 아이들이 지난해 33.6%였습니다. 39.1%로 보입니다. 여기 뭐 제정 아이들 당연히 42.6에서 46.1, 그러니까 미적 선택한 아이들이 늘었다는 얘기고요. 도표도 있으니까 보시면 확통이라든가 기하는 비율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추정하건대 55.4가 지난해 이건 나온 6평의 선택 비율이고요. 50%로 추정합니다. 줄었죠? 37.1%인데 43%로 5%는 늘어날 걸로 추정하고요. 7.5%의 기하도 역시 마찬가지로 7.5에서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미적 기하 쪽보다는 오히려 확통에서 미적이나 다른 쪽으로 이동한 학생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라고 예상할 수 있고, 그럼 이동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 여기로 이동한 아이들의 성적은 높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전국적으로 40만 명 재수생까지 합쳐서 이제 육박해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요. 요거는 이것도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자체의 통계입니다. 우리 아이는 화작, 확통, 사탐 이렇게 선택하죠. 문과 아이들은. 요게 저희가 봤을 때 32%로 보이고 여기 순서입니다. 1, 2, 3, 4, 5, 6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장 많은 조합은 역시 문과가 많죠. 전국적으로. 화작, 확통, 사탐이 제일 많습니다. 합법, 미적, 바탐이 그 다음을 이루고요. 화작이 학생들에게 무난한 선택 과목인 거죠. 언내, 미적, 바탐은 아이들 입장에서 언내까지 공부하는 걸 불편해하기 때문에 세 번째였습니다. 요게 지난해였다면 역시 아까 한 거에 합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번만 볼까요? 여기 여전히 3등이긴 하지만 다른 비율에 비해 32에서 31, 26에서 24, 여기는 13대 18로 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합쳐서 봐도 결과적으로 언내와 미적과 바탐을 통해서 정시 대비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탐구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문과 학생들이 왜 탐구에서 이렇게 성적이 좀 합산했을 때 불리하냐 하면 탐구 문과가 이렇게 문과 요거 제일 선택 많이 합니다. 생윤하고 산업형 요거 문과 학생들 9과목 다 배우는데 선택은 알아서 하게 합니다. 이과 학생들은 원 과목을 보통 2학년 때 배우고, 물론 2과목을 나가는 가중반도 있지만 대부분 원 과목을 배우고 3학년에도 2를 합니다. 근데 2는 선택사항이죠. 아이들이 다 안 해도 됩니다. 내신 부담도 없고 수능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바탕이 20문제예요. 근데 정말 잘하는 애들이 딱 4과목에서 합쳐서 2개 선택하니까 여기를 어렵게 내야 될까요? 9과목입니다. 다 제각각입니다. 조합도 제각각이고 20문항인데 여기로 분산대원이 이쪽을 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상위권이 많이 몰려도 여기를 어렵게 내는 게 좋을까요? 이쪽을 어렵게 내는. 그래서 실제로 출제하는 분들도 보면 바탕 쪽 출제자는 좀 어렵게 내고 출제를 편협하게 지역적으로 내는 애들이 굉장히 괴롭다라고 느낍니다. 사탐 반면에 범위도 적고 한 번, 두 번, 세 번 돌리고 그래서 수업만 들으면 만점 받는 경우도 있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시험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어렵게 냈고 애들이 잘 보고, 여기는 쉽게 내지 않으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애들이 잘하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걸 보시면 유의미한 변화입니다. 유의미한 거. 이 선택이 생명지구가 바탕 제일 많이 선택하는 조합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지난해 선택한 아이들이 만점 받았을 때 146점이 나오고요. 문과 애들도 서울대 가려면 바탕 선택 안 하고 사탐을 2개 선택해서 받겠죠. 제외고 합격하고. 근데 아무리 잘해서 만점 받아도 134점이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교차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국어만이 아니라 탐구 안에서도 상당히 많이 불리했다. 그래서 연세대가 문과가 입결이 떨어진 건데 그거를 떨어졌다고 막 폭락이라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 이유를 제가 잘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는 일부 입시기관의 대표님과 교육신문의 기자가 제 생각과 좀 다른데요. 제 얘기를 좀 잘 들어보시고 그게 말이 아니다. 어그로라고 해서 요즘 아이들 만드는 주목을 끌려고 하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아닌 것 같죠? 근데 잘 보시면 제가 하는 얘기는 이번 수능에서 저 조합도 중요하지만 반영 비율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요거는 제가 말하면서 이렇게 차이가 발생했으니까 문과 학생들이 어두울 수밖에 없죠. 자, 근데 문과건 이과건 서로 공평한 게 있습니다. 공평한 싸움. 대학이 서울대부터 중앙대만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이제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요 대학을 중심이라고 합시다. 여기서 문과 학생들을 먼저 보시면 여기 반영 비율을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의 반영 비율이 빨간 색깔은 역시 수학이 가장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국어고 그 다음 탐구인 학교가 일부 한양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는 이렇게 반영하기도 하지만 또 성경계열은 또 오히려 국어를 좀 더 반영해주고 있군요. 자, 그러면 이 상황으로 따지면 문과에서 큰 비중은 역시 국어와 수학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에게 정시 쪽에 중심을 가자면 언어와 학통과 영어 탐구를 비슷하게, 이것도 괜히 2등급 나오면 영어 반영비가 높거나 이런 데가 있거든요. 이 연세대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분명히 나는 성경계열을 가야 된다. 그럼 이과 애들과 분명히 충돌하겠죠. 모릅니다만 학통은 올해도 표점이 조금 낮을 것 같지만 만점을 받는다라는 각오로 수학의 반영비가, 왜요? 성경계열은 보시면 높잖아요. 수학 반영비가. 한양대만 보더라도 성경계열은 40% 반영하잖아요. 그래서 잘 보면 문과 애들과 이과 애들이 어쨌든 내가 목표하는 문과대학 갈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작년에 이거 덜 신경 썼거든요. 일단 다 잘해야 할 텐데 조금 더 이 교차를 생각하면 문과는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문과는 수학과 그 다음에 국어 이 과목의 표점이 매우 중요하고 탐구 영어 순으로 비중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과를 보시겠습니다. 이과 쪽은 수학 반영비는 문과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과학의 반영비가 역시 바탕의 반영비가 문과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과 같은 경우는 수학과 탐구의 바탕의 반영비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두 가지 길이 나오게 됩니다. 무조건 스카이, 서강대도 가면 그냥 반수하네 라고 할 경우는 만약에 선택 과목이라면 미적과 기하의 국어 언매를 해야지 그나마 반영비에서 표점을 높게 받아서 서강대 이상의 대학을 가는데 안정적인 성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난 화작이야 어쩔 수 없어 지금 바꾸긴 어려워 라고 하면 미적과 바탕에서 승부를 봐서 높은 성적을 얻으시면 요 같은 조합에서 조금이라도 점수를 얻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일단 선택 과목, 두 번째는 반영비 이렇게 해서 정시에 대한 대비를 하시고 연세대학교 얘기를 잠깐, 이건 제가 말했죠. 수학, 탐구, 국어, 영어 순이야 이렇게 보면 그래서 좀 다르죠. 문과와 이과가 준비해야 될 영역의 비중이 좀 다르다. 대학이 그렇게 뽑은. 자, 이제는 연세대학교 얘기. 연세대학교에 대한 이렇게 논란이 심한지 모르겠는데 입학처는 아마 제가 입학처 편은 아닌데 좀 그럴 것 같습니다. 괜히 매도당한다라는 느낌이 다를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말이죠. 보세요. 이게 어떻게 나온 통계냐면 모집 인원, 경쟁률, 충원 인원, 이 컷은 뭐냐면 각 과목의 70%에 해당하는 컷을 그냥 뽑은 겁니다. 의대는 뭐 당연히 70%에 해당하는 애들 다 100점이죠. 다 만점 받은 거죠. 그리고 이거는 평균이 이렇게 나온 건데요. 문과와 이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99에서 95고요. 학과도 다 인기학과, 최상위 학과죠. 92에서 90은 역시 학생의 관심이 조금 낮은 그런 학과가 이렇게 포진해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이죠. 자, 연세대학교 반영비를 보십시오. 국어와 수학과 탐구, 영어의 반영비율 중에서 수학과 탐구, 특히 탐구의 반영비가 상당히 높다라는 점.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모의 지원 서비스나 변환 점수를 했을 때 연대 쓰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탐구를 잘해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에 다른게 아이들은 쓰지만 문과 아이들은 쓸 수 있나요? 미적기가 선택 못했으니까 안 썼겠죠. 그리고 굳이 여기를 갈 아이들도 없겠죠. 자, 그런데 문과는 다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 탐구 우수가 유리했어요. 그러니까 연대 가려면 이번에 탐구 잘 봐야 됩니다. 자, 근데 이 문과 쪽에서 이렇게 보시면 문과는 이제 교차가 가능하죠. 그건 아시죠? 근데 교차 가능하게 해놨는데 이렇게 탐구가 이렇게 낮은 애들이 왜 생겼을까요? 보시면 와, 문화인과 90 뭐 이해가 돼. 근데 경영이 82야?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정치외교 84야? 70% 컷에 해당하는 애들이? 근데 그리고 평균은 그냥 내버리니까 90이나 80%가 나올 수밖에 없죠. 탐구 현저히 낮으니까. 이거는 뭐냐면 요것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난해 연세대로 왜 자연계열이 엄청 많냐면 바탕 하나 망하거든요. 2개 반영하는데 하나 망했어.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연대 공대는 가긴 어렵고 여길 가야죠 라고 애들이 그렇게 계속 지시를 받은 겁니다. 서비스에서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총점상으로는 이렇게 높게 나오죠. 총점 전체로 국어 수학을 얘들이 잘 봤거든요. 언매 선택했죠. 수학은 미적 나왔죠. 이걸 가지고 여기가 나온 거를 그럼 연세대는 총점으로 보면 얘들이 낮은 걸까요? 상당히 높은 총점이에요. 대학교 점수로. 근데 백분위는 원래 100이 기준으로 만점이니까
단순 평균 내니까 얘들 점수가 이렇게 낮아 보이는데 이게 폭락인가요? 아닙니다. 그거를 이 입시 관계자가 모르는 건 아닐 텐데 뭔가 목적이 있나요? 아무튼 저는 이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반영비의 중요성을 말씀드려서 담구 반영비가 어떠냐에 따라서 교차 지원이 몰리고 안 몰리고 이런 게 있더라.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불평 이야기를 마무리 줬습니다. 자, 이제 수시 쪽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갈등이 있을 텐데 제가 정리한 정보를 가지고 교과와 종합, 그다음 논술에 대한 것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수시 입결이 나타났어요. 요거는 뭐냐면 가실 분도 있으시죠? 제가 강남대호에 제가 6편 끝나고 나서 강남대호에서 유튜브 영상을 찍었습니다. 6월 10일 저녁에 찍었거든요. 그건 준비가 조금 부족했고요. 일산대호에서 찍은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그건 여기까지 풀로 다 돼 있거든요. 오늘은 촬영을 해서 유튜브 올릴지 모르겠는데 이미 일산대호에서 촬영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 바쁘신 분들은 먼저 가셔도 됩니다. 여기부터 수시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수시. 수시는 이렇게 두 그룹을 봤습니다. 서울대부터 중앙대. 그리고 다음 그룹은 이화여대 숙명여대 이렇게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셔서 지난해 이화여대 서울대 중앙대를 벗었을 때 이 전형이 첫 해예요. 지난해 첫 해, 올해가 두 번째입니다. 항상 첫 해는 사람들이 갈등을 하고 두려워하죠. 결과가 없으니까. 제가 기억나는 학생은 연대 수학과 추천 포기했다가 나중에 후회한 학생. 내가 추천 수학과 펑크 날 거야 라고 했는데 진짜 펑크가 났어요. 근데 추천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인천에 있는 아이인데 여기 못 써서 결과적으로는 연대 추천형은 뭐 기회가 없어졌지만 이렇게 보시면 5배수와 60% 면접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조금 뒤에 있다가 학종 얘기할 때 연대 면접형에 왜 내신이 자꾸 뒤집히는가 그 얘기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고려대학교는 4%입니다. 그리고 최저 이렇게 있습니다. 최저 이렇게 높고요.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서강대학교는 인원을 이렇게 10명으로 했고요. 성균관대는 10명 하기 좀 그러니까 10%로 올렸습니다. 지난해 5%예요. 그 말은 이제 여기서부터 쭉 해서 학생들이 많이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중앙대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추천을 안 받죠. 경시로 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안 받으니까 공동화 현상이 생기고요. 또 내신 극상위권 애들은 여기 밑으로 안 내려가죠. 여기만 쓰는 겁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추천제가 되니까 2장밖에 카드를 안 줘요. 왜냐면 2장을 찍어주면 누군 2장, 누군 3장, 누군 10장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교과를 통해서 최상위권 애들은 여기만 주구장창 쓴 거고 여기는 쓰고 싶어도 종합전형을 썼던 겁니다. 자, 그런 현상이 이제 올해는 더 저는 심해질 거라고, 전반적으로 심해질 거라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주요 대학인데 추천 인원이 왕창 늘어났습니다. 왕창. 최저는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최저를 조정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년 후배 애들부터는 최저를 낮춰놨는데 올해는 지내면 똑같아요. 그러면 올해 문과 애들은 또 어떤 일이 겪을까요? 최저 또 도달하겠죠. 그게 또 걱정일 수 있으니까 이제는 유비무환하시기를. 그래서 여기 인원 늘어났다. 컷은 이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내신으로 뽑는 것 같지만 최저가 좌우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봤고 그 당시 제가 홍익대 3등급 붙을걸? 근데 진짜 붙었어요. 떡하니. 숭실대 4등급 붙을걸? 떡하니 붙었습니다. 5등급은 뭐 그 전부터 계속 인서울에 있는 여대는 다 갔었습니다. 근데 학과는 물론 자기들이 원하는 학과를 조금 조정해야 되긴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입결은 대학 발표니까 저희가 따로 왜곡한 게 없습니다. 보시면 연대대는 이렇게 꼬리가 길죠. 길죠. 왜 그럴까요? 아까 그 면접이 있어서 그러니까 정량적인 요소 이외에 정성적 요소가 있으면 꼬리가 깁니다. 중앙대는 꼬리가 길죠. 이렇게 있는 학교들의 특징은 면접이 있거나 1단계에서 뭔가 걸러내고 있고 그 다음 단계에 서류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교과만 보는 애들은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죠. 서울대라든가 성대나 이렇게 좀 짧은 여기 한양대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근데 이제 뜻밖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허공이 2.07이 컷이다? 라는 말은 여기 순수하게 교과만 보거든요. 여기 애들 안 쓴 거죠. 이 말이 아까 제가 이해가 되시죠? 1등급 애들이 저 위로 가다 보니까 한양대까지 추천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못 쓴 거죠. 그러니까 그냥 썼던 애들 있잖아요. 붙으면. 그러니까 첫 해는 항상 이런 변수가 있는데 올해 이렇게 있으니까 쓰면 될까요? 절대 안 해요. 이 입결은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처음에 퍼스트 펭귄이 그 혜택이라고나 할까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더 다른 거죠. 결과는.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역시 1점대의 내신도 있지만 2점대, 3점대도 보이고 가장 눈에 띄는 학교는
외대와 동국대죠. 동국대는 발표를 안 했습니다. 뭐 이거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숨기고 싶은 거냐 아니면 입학처의 관리 실수냐 이건 모르겠는데 여기 발표를 안 했고요. 동국대학교 발표는 이거는 신빙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교과를 그냥 보는데 면접도 있고요. 학교 추천을 이렇게 받은 거면 교과를 굳이 따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면접에서 잘하는 아이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요. 그래서 1.97은 뭐 특목고 애들이 없는 거고 여기는 특목고 애들이 뭐 있는 거냐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 자체를 너무 서열로 보시면 안 됩니다. 교과 100% 이내는 서열이 맞는데요. 교과가 섞여 있는 그런 경우는 이 안에 70%가 이렇게 뽑은 거잖아요. 뽑은 거고 그 위아래로 전혀 다른 내신 애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예로요. 학종 아까 조금 설명하다가 제가 지난 설명하다 말씀드릴 걸 할 텐데 요거는 교과지만 이렇게 보시면 서울대 교육학과 일반 전형에 70% 컷이 1.6으로 돼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근데 제가 아는 아이는 국제고등이 특목고가 아니거든요. 3.2 내신인데요. 걔는 붙었습니다. 그럼 걔는 70%컷 밑에고 한참 밑인데 왜 붙었지? 그게 아니라 걔는 그 70% 컷에 해당하는 총점 안에서 내신 2.6보다 낮지만 전체적인 총점은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걔는 붙은 겁니다. 그게 학점을 보는 중이에요. 교과는 요런 데만 빼고 나머지는 순서대로 보는데 지난해 6개월과 올해 6개월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늘어났죠. 늘어났어요. 그러면 지난해 또 게다가 재수생 요즘에 쓸 수 있어요. 재수생 쓸 수 있습니다. 요즘에 보시면 가능 인원을 쭉 따져보니까 대상에 한 223등까지 숙명여대를 쓸 수가 있습니다. 추천을 받는다면. 근데 물론 내신이 안 되면 못 쓰겠죠. 써도 떨어지고. 그래서 추정을 해봤더니 뭐 2장씩 받는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1등급 초반대 아이들이 여길 쓰고 나머지 애들은 결국 추천의 장수 때문에 여길 쓸 거고 여기는 아예 비어있을 거고 여기는 또 최저 못 맞추면 1등급, 2등급에 다 떨어지거나 또 최저가 높은 내신 안 좋은 애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로 보면 올해는 3등급대가 아니라 4등급대로 이렇게 더 내려갈 거로 보이는 점이 교과 전형에 관심을 가져보십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안 쓰실 거죠? 안 쓰실 겁니다. 네. 안 쓰십니다. 네. 자, 왜 교과전 입결이 낮은가? 이것도 다른 어떤 분들은 지난해 교과전이 막 폭발할 거라고 했는데 저는 반대로 얘기했거든요. 그게 이 5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현장에서 입시센터는 항상 현장에서 아이들을 상담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대학 가는 걸 지켜보니까요. 추합은 이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붙고 또 하나 더 붙어요. 왜냐면 내신 싸움이잖아요. 종합은 뭐 정말 제각각입니다. 근데 추천 제한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2장밖에 못 받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다음 나머지 대학 교과를 못 쓰는 거죠. 학교 등록 붙으면 가야 돼. 애들 말로 납치라고 하죠. 그게 당하는 게 좋은 애들도 있는데 어쨌든 자기들 납치는 싫어합니다. 높은 최저가 높아요. 그러니까 내신은 낮은 애들도 최저를 통과하면 논술도 관심 있다고 했는데 논술 어떻게 합격자 뽑냐면요. 논술 시험 성적을 쭉 냅니다. 먼저 채점 다 해서 그리고 최저 맞추는 아이들 다 골라내고 틀린 아이 다 빼내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신 좋은 애들 뽑아놓고 순서대로 해놨다가 높은 최저 해서 걸러내는 거죠. 정시 기대감이 있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붙으면 가야 된다. 그리고 재학생들이 주로 쓰거든요. 재수생들은 관심 없거든요. 그러니까 재학생들 안에서의 싸움인데 많이 쓰지 않는다. 그리고 저 지방 아이들은 서울의 교과전형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역 아이들끼리 싸움. 왜냐하면 체조도 못 맞추고. 그래서 그 부분이 현상이 이렇다라는 부분. 이제 교과는 이렇게 해서 결론은 뭐냐면 문이 넓어집니다. 관심은 없으시죠? 우리 지역에서는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와 중앙대에 대한 학종에 대한 얘기를 보시겠습니다. 학종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인원이 줄었다고 하는데 인원이 줄어들진 않았다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교과 쓸 애들 있잖아요. 걔들이 다 그러니까 학종 쓸 애들이 교과로 다 갔어요. 갈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학종을 쓰는 학생들이 늘어나거나 이러진 않고 모집 인원도 대폭적으로 늘진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줄었다라는 인상이 좀 많이 있고 블라인드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제가 봤을 때 학종 기피 현상이 심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학종은 그냥 학생들 입장에서는 난 안 돼 라고 하거나 이런 의식이 더 강하게 있습니다. 기재는 축소됐죠. 블라인드 된다고 하죠. 그런 부분이 있고 게다가 서류 얘기하니까 이 서류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는 학생들이 최저가 또 게다가 없으니까 혹은 낮아졌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학종에 대한 부분이 원서를 쓴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흐름 때문에 쓰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저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는 현장형이라서요. 이러면 저는 오히려 반대로 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입시는 매년 이렇게 반대로 가더라고요. 이렇게요. 널뛰기 하듯이. 올해는 어떻게 되냐?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보면 일단 뭐 단계별 전형 이런 부분을 여전하고 최저는 많이 없어지거나 낮아졌고 그리고 크게 선발 방식이 달라진 건 없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입시적인 뉴스에서의 학종에 대한 위축에 대한 공포 이런 게 있어서 또 어떻게 뽑는지 모른다는 거부감 등등 포함해서 게다가 다소까지 폐지됐으니까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부담이 덜해서 안 쓴다? 이거보다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거는 기대가 높지 않다. 이렇게 될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일반고는 교과로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뭐 양정고나 이런 데는 준비됐으면 이렇게 학종으로 쓸 수 있는 학생들이 일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학종 준비하는 차라리 뭐 하겠어요? 정시 준비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올해 학종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학생들이 쓰는지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준비가 됐으면 썼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게다가 다소도 몇 개 없어졌잖아요. 자, 서울대 학교 여기 교과를 보시고 계시고요. 이 학종입니다. 서울대학 70% 컷의 교과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교과 컷은 정성적인 요소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아까 교과보다는 어때요? 상당히 그 폭이 굉장히 벌어진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여기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 글로벌 융합이나 이런 데가 뒤집혔죠. 2.89가 70% 컷에 해당하고 장 6.83이니까 이것도 정성적인 요소 때문에 내신과 상관없이 서류적인 요소 때문에 수치가 이렇게 반대로 왜곡되어 보이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저희 센터에서 높아지나 낮아지는 이런 얘기인데 서류 축소, 최저 완화, 직윤 이탈, 학송 70% 컷의 산출 방식 이하라.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학부모님들의 한 90%는 이 내신대로 그냥 원서를 쓰십니다. 그래서 이 70% 컷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학종은 뭐라고요? 그 붙은 아이들의 70% 선에 있는 그 성적을 그냥 쓱 끄집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내신 순서대로 줄 세우기 한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역시 주요 대학교들의 학종에 이렇게 컷을 보고 계시고요. 시립대학교는 생각보다 인기가 높지 않아요. 막상 수시에서는 인기가 높지 않고요. 동국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수시에서 인기가 없는 학교에 두 가지 시립 동국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여기도 나타나 있어요. 시립대 동국대가 뽑는 게 특이해서가 아니라요. 여기를 아이들이 덜 쓰거나 선호하지 않거나 인원이 적어서 좀 두려워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는 원서 쓸 때 시립대나 동국대를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꼭 가겠다고 하면 요 라인의 대학들은 많이 쓰는데 건대 동대 붙으면 건대를 많이 줍니다. 그래도 자, 이런 부분은 이제 추입니다. 이건 예상입니다. 예상인데요. 이 예상 저는 예상하고 그 맞는지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지난해 정시에 예상한 거는 유튜브에 남아 있습니다. 강남대요 정시 배치 설명해 보면 그 배치대로 고대는 입결이 떨어졌고요. 성대도 떨어졌고 외대도 떨어졌고 이렇게 떨어진 학교가 있습니다. 올라가도 연대였어요. 그 이유는 바로 입시의 변화인데요. 자, 이제 정리하면 요거 같이 보시면 정리하면 선택과 반영비 그리고 그의 입시 변화에 의해서 합격선의 변화 이런 걸 따져봐요. 학종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빨간색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애들이 자소가 폐지되면 좀 더 몰려온다 이렇게 일단은 예상을 해놨습니다. 근데 동국대는 떨어질 것 같고요. 올해 외대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비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대도 좀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외대가 그 수시나 이런 쪽에서 입결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바꾸고 있습니다. 자, 논술 쪽으로 이제 슬쩍 넘어왔습니다. 학종에 대한 부분은 제가 학종파가 아닙니다. 뭐 깜깜이 금수저 다 알고 있는데 근데 붙을 애들은 반드시 붙는데 여기 네 가지 기준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논술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논술 쪽에서는 여기는 이제 연세대 보고 있죠. 논술패. 그리고 다른 학교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논술의 비중이 높아졌고 최저를 완화했습니다. 최저를 완화. 대표적인 게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 탐구를 두 개를 뭐 하나로 쳐준다 이런 게 있잖아요. 국수형 과탐 4개 과목 중 5개 과목 중 3개 등파 교육이니까 탐구, 물리하고 지학 뭐 이렇게 하면 하나로 쳐준다는 얘기입니다. 논술이 100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교과를 빼고 논술만 본다는 얘기니까 저는 올해 논술 시험은 쉬워질까요? 논술 시험 자체가 저렇게 비중 높아졌는데 연대처럼 아주 어렵겠죠. 그래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논술 시험을 잘 본 학생들이 순차적으로 붙는 경향은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논술에 대해서는 논술 선생님들이 거의 컨설턴트로 많이 전업을 합니다. 그들 수업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또 입시도 많이 경험했고요. 그래서 수업하면서 논술 얘기와 입시 얘기 많이 하실 텐데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런 추세라면 결국 논술 시험이 어려워져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인원 자체가 수학을 그냥 과학을 이거는 제가 여기서 반영하진 않았고요. 전체적인 것을 보시면 최저는 늘 있어 왔습니다. 그 중에 문과가 지난해 최저가 많이 달성을 못했고요. 이과는 역시 반대로 최저 달성률이 높았고요. 이렇게 시험이 논술 비중이 70% 80%고 교과 30%는 이제는 거의 다 만점에 가깝게 주는 걸 아시죠? 7, 8, 9등급만 아니면 그렇게 큰 강점이 없는 시험이 논술 시험이고요. 논술력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논술 최저 충족에 대한 걸 잠깐 보여드리는 건데 건국대학교가 착한 학교입니다. 그냥 입결을 이렇게 공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쟁률까지 얘기해주고 최저 충족까지 얘기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입시 연구하는 사람들이 막 추적할 필요가 없이 발표한 거를 이해하고 해석해서 말씀드리면 됩니다. 예상대로 경쟁률은 당연히 높았죠. 근데 보시면 여기가 자연계고 그러니까 인문계로 위아래가 이제 인문자연 자연인문으로 나눠졌는데요. 최저 충족률을 보시면 여기 의대 빼고 수의대 빼고 나머지는 70%대입니다. 80%의 데도 있어요. 근데 인문계는 이렇게 나왔던 적이 없거든요. 적어도 건국대가 최저가 지금 보시면 최저가 어떤가요? 2개합 4예요. 높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연계도 2개합 5 여기가 더 낫지 않나요? 근데 물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더 높았긴 하겠으나 그러더라도 자연과 인문이 비슷했었는데 지난해 입시에서는 인문계 학생들 최저 충족률이 상당히 낮았다. 이렇게 보시고 올해도 어떻게 된다? 그대로 보시면 돼요. 자, 이제 다음 보시면 이게 이제 의대 쪽 얘기는 제가 맨 뒤로 갔습니다. 의대 관심 있는 분은 맨 뒤에 가셔서 슬라이드는 그 뒤에 거 있으니까 여기 세브란스 병원 배경인데요. 의대 쪽 얘기는 저희 설명회 이후에 이제 나중에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대 쪽에 대한 얘기도 저희 나름의 자료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기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가 2096년도에 하고 나서 메이저 입시까지 해서 2015년까지 제가 아이들 메가스터를 가르치고 그리고 2016년부터 학종 준비해서 입시지도 했었습니다. 지역 입시를 그렇게 해서 하는데요. 학업 역량 주도 이거에 대해서 정말 선생님들과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참 많이 답답해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줄였습니다. 너가 학종을 쓴다라고 하면 이 3가지, 4가지 중에서 들어가면 원서를 썼으면 좋겠다. 전교 1등 유지하면 최상위권 쓰겠다. 당연히 반에 10등 안에 들지만 스타일 꿈꾼다. 내신은 나쁘지만 한 가지는 잘한다. 동아리 활동과 교내 활동이 적적이었다. 이 4가지 중에서 내가 해당된다. 라고 하면 저는 원서를 쓰는 쪽으로. 수시는 수직입니다. 정시는 수평인데 수시는 수직적인 구조가 왜 그렇게 나오냐면 수시는 문화인류학과 별로 줄 세우는 거예요. 교육학과별로 줄 세우는 거죠. 근데 정시는 대학별로 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점수 자체가 중요하고요. 수시는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 학과나 선호가 덜한 학과끼리 서로 줄 세우기면 갑자기 배신이 떨어지거나 서로가 안 좋아서 붙을 수 있는 겁니다. 거기는 그런 방향을 뽑으니까. 자, 이거 연세대학교 보시겠습니다. 연세대가 왜 이런 방식을 쓸까요? 합격자 추적조사했습니다. 연세가 지난해 교과 60이고 비교과 40 봤거든요. 60점짜리는 이렇게 배점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1등급 60점, 1점은 58.5, 1.5점 깎았죠. 1.5점씩 깎아갑니다. 이렇게 해요. 변별 1.5점이죠. 60점 배점이지만. 면접형 1단계 비교과 40점인데 7단계로 합니다. A, 그래서 우리가 많이 보던 대학교 학점식이죠. A 플러스는 40점, A0는 35점. 입학사정을 이렇게 매기는 겁니다. A만에 30점을 줘버리면 자 이제 비교과 쪽에서 단계도 이거보다 훨씬 더 거칠고 그 다음에 점수판이 크죠. 변별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시골에서 보면 교과 1등급이야. 시골에서 1등급을 쭉 받았어요. 근데 비교과 쪽에서 그다지 좋지 않은 더 나이. 그럼 90점이잖아요. 이 합산이잖아요. 여기 이 동네에서 2등급 때 내신 잘하는 거지만 어쨌든 2등급이에요. 근데 비교과에서 좀 더 두각을 나타냈어요. 97점으로 뒤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고려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안 하고 자꾸만 내신 1.3, 1.2 하면 답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게 진실이 되잖아요. 네. 저는 빅마수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지역 아이들 입시 잘해서 대학 잘 보내는 거 그 소수아이라도 만족하는 편인데 고려대학교의 사례를 들어온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보지 마세요. 근데 고려대학교 발표는 이게 좀 그래도 나와서 제가 가졌습니다. 자, 일반 전형, 추천 전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과, 비교과 수능 다 보죠. 교과가 가장 꼭대기죠. 세단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일반 전형의 이해죠. 수능 최저가 높죠. 여기 영향력이 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삐뚤어졌잖아요. 이 영향력이 가장 크고 이 영향력이 가장 크다 이거. 연대는 정석적인 부분을 봐서 뒤집히는데 고려대는 뭐에 의해서요? 수능에 의해서 최저 맞추냐에 따라서 학종의 상황이 뒤집힐 수 있다. 이렇게 고려대는 뽑고 있는 중이다 이거죠. 자, 그다음 우리 지역을 포함한 수시 지원 가능 성적표를 제가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일반고 이 안에 진명여고도 있을 수 있고 여기쯤에 진명도 있을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보시면 이건 좀 편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거는 일반 국립고 보시면 국립고 양천고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말입니다. 자사고 한가라고도 여기 들어갈 수 있겠죠. 전국 자사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명도 외고 이런 데가 있을 수 있겠고요. 외고도 여기 좀 해당할 수 있겠죠. 외고에 따로 빼놨고 내가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9시에 끝나는 걸 약속을 했는데 네 그렇죠? 네 거의 들어가고 있죠? 네 수시 지원 가능 성적대에서 이렇게 해서 원서를 저는 그냥 가이드라인 잡아왔습니다. 자 참고로 제가 여기만 끝나는 게 너무 서운해서 뒤쪽에 보시면 제가 끝나고 나서 뒤쪽 슬라이드에 보시면 문과이과 수시 지원 가능성 해놓은 거 보셨어요? 대학교 쭉 나오고 음영 막 있는 거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만들었니? 짙은 음영은 그 내신 때에 많이 본 겁니다. 수시에서. 대학교를 보시면 내신도 벽시 떨어지고 그거에 맞춰서. 네,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셔서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3학년이고 이제 연수고 입시를 한 번 해서 또 혹은 그런 준비를 겪고 해오시는 중이니까 목동 지역은 수준이 높잖아. 그러니까 이런 정도를 금방 이해하시고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일산 내용 유튜브 제 설명에 비슷한 걸 보시면 됩니다. 자, 학생부 기재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이 녀석. 회사 CU에서 공정사를 갑자기 빠져버렸어요. 커피 공정무역 그 얘기에 푹 빠진 녀석입니다. 논술 시간에 막 발표도 잘하는데요. 직접 했어요. 그러니까 연대 사회학에서 불러줬고 고대 경제학과 갔어. 이런 아이들이 그래서 수시에서 어떤 아이들인가 한번 읽어보시고 요거는 그 학생부 기재입니다.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사례는 엄마 아빠의 자랑인 아이들. 저희가 이렇게 벤치하고 상담했을 때 만족하셔 간 분들. 근데 원래 갈 성적이 같다 그런 건 저희가 소개하지 않았어요. 자 얘는 재수생인데 재수생도 와 있잖아요. 아니 재수생 학교에서 어떻게 이렇게 배치를 합니까? 얘는 기숙사에서 치킨을 너무 많이 시켜 먹었어요. 교촌 치킨. 세계화의 꿈을 가진 아이예요. 이 아이는 식량자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세계화하면 하스 같은 데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무슨 사회학과를 갔었어요. 다 떨어졌죠. 이렇게 쓰면은 방향성이 맞지 않는 거고 사회학과 입학사정관이 여기 왜 왔니? 이렇게 할 거. 그걸 잘 못 맞추면 안 됩니다. 수시는 그런 줄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대학 같은 케이스입니다. 수의대. 건국대 수의대 아까 보셨죠? 논술에서 최저 충족하는 애들 엄청 낮죠? 게다가 우리가 성적도 높고요. 서울대 식동생하고 식품동물생명학과에 줄임말 환경생태공학과에 줄임말 이 학과들은 다 연관성이 있죠. 다 생명 베이스입니다. 얘는 고라니에 미친 아이. 미쳤다긴 좀 그렇고 고라니가 치워준 로드킬이 불쌍해서 고라니에 대한 복원. 우리나라 야생동물인 강치에 대한 복원을 꿈꿨던 아이. 제가 학종 보면 기특한 아이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 아까 제가 4개 중에 빠진 거. 평가하는 사람 봤을 때 기특한 아이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아이들의 기재가 학생들이 원서를 썼으면 좋은 그런 상황이고요. 학종에 대한 사례 3가지 보여드렸습니다. 문과 사례, 이과 사례, 문과 사례, 이과 사례 보여드렸습니다. 어떤 아이들이 준비할지 말씀드렸고요. 자, 논술 준비한 학생은 지금 보시는 교권 학종으로 가기 어려워. 나는 교권 학종으로 연대는 안 돼. 고대는 안 돼. 그러면 논술이. 고대는 논술이 없으니까 성대나 서문대 써야 되겠죠. 수능 최저와 논술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 소신 지원하고. 우리 목동도 여기 하이 논술도 있고 그렇잖아요. 논술은 그래서 폐지가 된 건데요. 강남하고 목동 애들이 잘했어요. 걔들이 워낙 수준이 높아요. 저 조카도 여기 목동고등학교 졸업했는데 결국 재수해서 결국은 갔는데요. 논술 준비인데 다 떨어졌어요. 결국 정시부에서 한양대 경영하고 이대 붙고 한양대 갔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논술 준비가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좀 잘 대비가 되는 편이다 이런 거고요. 논술력은 독해력이라고 많이 하죠. 문과는 이과는 수학이지만 쉬워진 재심력 방식 이거는 왜 그럴까요? 교육부에서 통제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쉽게 내라 교과서 안에서. 그래서 실제로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교과서에서 다 납니다. 출처가 다 거기에요. 2학년 3학년의 수능 범위기도 하지만 출처의 범위가 논술 출처. EBS 교재도 나옵니다. 연기에 많이 비어서 되고요. 논술 가이드북 학교에서 냅니다. 설명하세요. 이거 3월 말에 나왔죠. 직접 읽어라 제발. 학종도 직접 해야 돼. 그리고 논술도 직접 해야지. 교육과정 안에 출제한다는 점 꼭 잊지 말까. 그래서 논술을 아이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도전해볼 만하다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학생 때는 교과 합종하는 시간이 없죠. 올해 모의 논술 필독하고 모의 논술 늘 나오잖아요. 그리고 할애되는 뭐 논문 가방까지 공개하니까 논술 문제를 많이 읽고 쓰고 검토해 보면 좋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자, 논술은 이 입결이에요, 입결. 제가 조사한 입결이에요, 입결. 입결은 중복 학교가 아닙니다. 학생 A부터 G인데, 와, G는 학교를 3개 붙었거든요. 얘는 간호학과에 가고 싶어서 아주 난리가 냈네. 결국 이제 이렇게 중앙대 간호를 갔겠죠? 그래서 논술로 합격했습니다. 근데 중앙대와 연대 원주 중에 중앙대를 가는데 보통 오히려 여기가 예비니까 여기가 아슬아슬했거든요. 자, 그러면 학생들별로 원서 쓴 걸 보시겠습니다. 성대 2대, 성대 중대, 동대 성대, 건대 중대, 세공대 동국대, 아주대 숙명여대 이렇게. 대체로 보면 이것도 좀 레벨이 벌어져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수준의 대학에 합격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문과 학생들은 머리를 씁니다. 어떤 머리냐면 합격의 의지가 있어서 여길 꼭 가고 싶은데 여기도 경영을 썼으면 좋은데 이렇게 쓰는 거죠. 내리는 거죠. 학과의 레벨을. 이렇게 쓰고 싶지 않고 요거 쓰고 싶은데 여기를 쓰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치열한 눈치 작전, 그리고 논술은 날짜가 겹치는 날짜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희대 쓰면 성대랑 먹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되는 것도 하나의 실전으로서 챙겨가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현실적인 얘기 해줬고요. 자, 이과 쪽입니다. 이 아이는 제가 기억이 나는데 연대 의대, 경북대 의대, 부산대 의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제 입시 처음 할 때는 말입니다. 강사만 하다가 입시 처음 할 때는 연대 원주 의대가 높은지 인하대 의대 높은지 이런 헷갈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무튼 경상에 따라서 또는 이제 학교의 위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선호도가 있는데 아무튼 이 학생은 여기만 쓰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 세 개 학교 붙은 건 이 학생이 상당히 우수한 학생을 보여주는 사례인데 어디가 우수한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여기 논술 모의고사는 2번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본 아이들끼리 안에서 100분입니다. 그 논술은 모의고사 누가 보죠? 100% 재수생이거든요. 그럼 그 속에서 90이나 80을 받았다는 얘기는 채점을 하는 거니까 잘했다는 얘기죠. 아주 잘. 자, 두 번째, 수능을 봤습니다. 얘가 물론 수능 최저 맞춰서 가야 되니까 수능을 봤겠지만 거기서도 두드러진 성적은 역시 국어도 잘하지만 역시 수학의 100분위랄지 100분위, 생명의 100분위가 상당히 높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연대 의대 붙은 아이, 치대에 붙은 아이 봤으면 얘는 검정고시인데요. 한 번은 잘 보고 한 번은 못 봤네요. 보통이거나 그래서 상위 정도 성적이죠. 역시 국어 성적이라든가 물리 성적 이런 것들이 뛰어난 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학생 같은 경우 역시 상위 대학의 공대를 붙었습니다. 그리고 학과도 약간 섞어 쓰긴 했으나 이과들과 문과들 차이 느껴지세요? 이과는 학과 지향입니다. 아깝군요. 혹시 지구환경과학, 환해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내 아이가 얻었을 때는 내 아이의 경쟁자들이 다 같은 그런 성향의 애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문과는 제각각 나름 합격의 조합을 위해서 씁니다. 품새를 쓰는 거죠. 자, 여기 이거는 일반과 2.4 일반고 대신에 역시 논술의 모의고사 성적이 양호한 적이 있었고 국어 그리고 역시 과학 성적이 아주 뛰어난 아이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러니까 자꾸만 수능 좀 열심히 해 이런 얘기 하는 게 이게 무관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동국대부터 한양대 화학까지 예를 들고 이제 동국대부터 숭실대 화학까지 한양대까지 쓴 거죠. 한양대 화학고 대박 났겠죠. 그렇죠? 얘는 일산에는 일반고 내신 4.1 아닙니다. 보시면 논술도 보통이에요. 성의 없이 썼겠죠. 그리고 모르면 찍었겠죠. 근데 찍으면 당연히 평가가 안 나올 거고. 그런데 물리 성적이 96으로 이렇게 높습니다.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제가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역시 이렇게 특징이 있죠. 제가 일부러 만든 건 아닌데 찾아보니까 표본에서 중복 합격한 애들 중심, 하나 합격한 애들 말고요. 중복 합격한 애들 중심으로 반드시 이 내신 성적이 아니라 이 수능을 중심으로 한 논술 모의 성적에서 우수한 영역이 있더라라는 부분을 논술에 강한 학생들이 어떤 학생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루 성적이 우수하지 않더라도 특정 영역, 특히 수학하고 탐구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논술 이과에서는 유리하다 이거고요. 제가 여기도 학종과 교과로 붙은 아이들인데요. 문과에 붙은 이 3명 다 제가 배치한 아이들입니다. 다 배치. 자소서도 좀 같이 봐주는데 대피는 하지 않았어요. 제 심사. 근데 저는 그냥 안 되면 반려하거든요. 안 되면 너무 레벨이 2레벨 이상은 제가 반려하는데 얘들은 입학 자체를 보면서 원서 쓰기 전에 이런 원서를 썼으면 좋겠다고 예상을 해서 케이스입니다. 특목과학과 3.0 얘가 인문사인데 제가 공개해서 그런 건데 교육학과 최초 합격했습니다.
1학년 내내 교육에 대한 생각을 쭉 갖고 있는데 저번에 상담하다 보니까 어떤 학부모님이 복동 설명할 때 국어교육하고 교육하고 고민중이라고 하는데 국어교육하고 교육을 섞어놓으면 안 됩니다. 국어교육은 사범이고요. 교육은 사회학과, 사회과학입니다. 이걸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두 개 다 많이 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많이 하면 잘 안 보입니다. 오히려 쭉 교육 가다가 환승해서 국어교육을 가든 국어교육 쭉 가다가 환승해서 교육을 가든 이게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보시면 행정학과, 글로벌 리더 결국은 어디죠? 여기 우리 보통 얘기하는 로스쿨 가려고 하나이죠? 정책, 다 같은 계열의 학과입니다. 꾸준히 법과 제도에 관심 있었던 아이들 얘는 재수한 애입니다. 근데 여기 말고 홍대하고 이화여대 말고 다른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가장 학종도전에서 역시 역사 교사가 되고 싶은 아이 이화여대에서 받아줬어. 저도 이 학생도 다시 보고 원서 쓰면서 합격 같은 부분 어디는 좀 위험할 수 있는데 상대는 좀 위험해도 뭐 이렇게 학과가 또 맞지 않는 학과들이 있으니까 여기 있는 학과가 역사 교육이 있어서 둘 다 붙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서울대 화생공을 위험하다고 전자공이나 산업공이나 재료공으로 낮추니까 아이가 내신이 1.35였거든요. 1.35가 어떻게 건국대 의대를 최저가 높아서요. 추합된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자, 여기 국립고 2점대 잘하는 아이인데 얘는 잘하는 아이인데 얘는 잘하는 애는 아니었는데요. 이런 경우는 정말 극적인 경우라고 봅니다. 강릉 원주 칩에 추가 합격 정말 눈 닫고 들어가는데 일반고 내신 2.0이에요. 어떻게 공부를 했는가 하면 일단은 성적보다는 2학년 3학년 때 비효과적인 요소 특히 본인이 왜 치과의사가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학종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왜 어떻게 했는가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 그래서 잘 따져보세요. 양적인 게 아닙니다. 왜 했어? 어떻게 했어? 근데 막 병렬식으로 막 쌓아놓기만 하면 읽는 입자, 독자 입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성형을 많이 해보세요. 이쁜가요? 적절한 조화가 필요해요. 이런 부분이 수라고 하는 건데. 자, 그 다음에 충북대 수의회와 한해비기 여기는 안 맞는데 얘는 교과 같은 기계공 하얀색 기계공 교과를 쓴 거고요. 나머지는 원서 쓰면서 저도 떨죠. 근데 학생들은 더 떨겠죠. 근데 다 떨어질 것 같은데 붙을 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희열을 좀 느낍니다. 자, 이렇게 쓰시죠. 교과 종합이요. 만약에 20개 세군데 성적 나온다. 교과는 평이하고 종합을 대비했다. 그러면 논술은 부족하다. 그러면 1, 2, 3, 4, 5, 6에서 수시는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예비 1번. 입학사정관은 예비 1번을 누구에게 줄지를 고민한다고 하잖아요. 유명한 말입니다. 근데 그만큼 우리 학교에 꼭 오고 싶은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합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세종대를 종합전형까지 쓰고 여기가 만약 교과가 대구 체제를 맞출 수 있다면 교과 생각하지 말고 최저 맞추고 추천받을 수 있다면 원서를 써라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논술 중심으로 한다면 여기 수능은 세종대가 나오고 교과는 평이하고 종합전형 준비가 안 돼 있지만 논술을 좀 철저히 해봤다 그러면 그냥 연세대부터 좋아. 연세대, 성대, 동국대, 세종대 이렇게 아무래도 논술 경향이 비슷한 대학을 쓰는 게 맞겠지만 다 똑같이 이렇게 쓴다는 점. 이과는 수학하고 탐구 자체 지들끼리의 진검승부다. 학과를 잘 바꾸지 않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한양대 같은 경우는 학과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그 학과들 문제 똑같거든요. 문제 똑같은데 자원공학과하고 도시공학과하고 이 원서 쓴 애들끼리 서로 순서대로 자르는 거잖아요. 그걸 생각을 잘 안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수능 시험에 강한 아이들입니다. 요거는 다른 자들 지금처럼 이렇게 끝까지 보시고 재미없지만 이렇게 집중하시고 그리고 이해하시면서 들어가시고 그리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입시의 고수가 되든지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공부도 제가 정신력 체력은 이미 아까 국어선생님들이 얘기했을 테니까 이 얘기하고 싶은 공부를 잘 안 해본 애들이 아예 하얀 백지 같은 애들도 잘하는 거죠. 이상한 공부법이나 해괴한 거 이렇게 가서 스킬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체력 정신력 좋아 운동하는 아이들 군대 갔다 온 아이들 그리고 공부 좀 쳐본 아이들 오히려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면 성적을 많이 끌어올리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점수 일비하지 않으면 수능에서 나중에 더 메탈적인 문제에서 관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입니다. 정치, 자연, 인문, 반영비, 승부리가 아까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가 이렇게 표에 표시해놨잖아요. 이게 최종 입시 결과입니다. 제가 촬영한 강남대로 수시 약간 정시 설명해 보시면 이렇게 연해놨거든요. 거기서 보시면 제 슬라이드가 거기 촬영되어 있는데 전구를 펴놨어요. 전구. 여기 빛나는 곳이다. 빛나는 곳이면 컷이 낮아져서 애들이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이 학교들이었어요. 왜 여긴 그랬을까요? 저희는 아주 정상적으로 인원도 많이 뽑고 이렇다.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 이런 점. 그리고 교차는 어디로 갈까요? 연대로 가겠죠. 단합비 보셨죠? 그럼 연대로 교차를 가고 여기는 애들 많이 여기가 낮아지겠죠. 실제 낮아졌어. 성대는 왜 낮아졌을까요?
고대 쓴 애들이 끌고 갔죠. 이렇게 합격해서 이용한 거. 그리고 하얀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대신 이제 우리는 쓰지 말라고 한 데가 있었죠. 이과 학생들 알 거예요. 여기 정보 시스템 파견 여기는 뭐 완전히 파이낸스 완전히 뭐 이과 애들 판이었죠. 글로벌 보면 여기 다 이과 애들 판이었죠. 여기는 실제 예상대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저희가 설명회를 또 할 때 메이저 설명회를 들어보시고 저희의 또 이런 지역 입센터에서 설명회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역시 이대로 됐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교도 보시면 의대는 뭐 굉장히 높았고 약대 저희가 이것도 다 예상했거든요. 약대 예상도 다 했고 여기 떨어진 거 다 예상했어. 이렇게 원서를 써봐라 라고 해서 뭐 기억에 남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천대 약대 간 아이, 목포대 약대 간 아이들이 극적으로 하는 아이들이죠. 여기 전시 여기 이렇게 와 이렇게 됐습니다. 고려대 간호학부가 상위 누적 15%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인서울권에서 고대 간호학을 간 거죠. 성적을 보면 이렇게 올해는 이렇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최종 입결을 이렇게 야생하고 이거는 이미 결과입니다. 내년에 이렇게 나타날지는 또 입시 변화를 보면서 모집 요건 보면서 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 정시지열 이거는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약간 상위 그룹 그 다음 그룹에 가나다군 정시 3번 쓰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조합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고 대학에도 마찬가지로 가나다군 해서 조합에 해당하는 어떻게 조합을 하는 게 맞는가 이런 모습. 그래서 제가 정시는 수평이라고 했죠. 이렇게 그러니까 점수를 최대한 끌어올리되 여기에 들어갈 반영비 이렇게 자연계 찌르는데 얘가 미적을 잘하고 화학 기하를 아주 잘하는 애는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현역에 대비 하나 아닌데 약대를 그렇게 가고 싶어서 경희대 아니면 성대 약대. 근데 수능에서 결국 이제 구평도 망하고 유평도 망해서 막 난리 났었는데 수능에서 미적을 잘 보고 화학 기하를 잘 봤습니다. 이런 케이스에 원래 잘못된 애가 아니라 올라간 케이스. 그래서 경희대 약대 썼고요. 이걸 보셔야 됩니다. 반영비가 이렇게 다르니까 여기 1.4, 여기 1.3도 다른 겁니다. 똑같은 성적이라. 그래서 이제 선호도도 있겠죠. 경희대 약대는 이 정도 나올 것 같아 라고 해서 여기까지 쓰고 단대치대는 치대니까 소신 지원 해봤는데 결국 떨어졌고 아주대학교까지 이런 케이스.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요? 수학과 과학 이 자체의 점수가 합격을 결정했다 이런 케이스고요. 얘는 문과 쪽입니다. 문과 국어 수학 얘도 화작 선택했어요. 그럼 대부분 입시에서 화작 선택은 뭐 어떡하려고 그러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거기를 잘 보면 또는 수학에서도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으면 문과가 이렇게 성적이 나오면 2등급이 2개가 있어. 그런데 이 등급과 이 백분위는 누구랑 합쳐진 거죠? 자연계대로 합쳐진 거거든요. 문과로 따지면 얘는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과식으로 따지면 0.26이에요. 물론 고려대식이니까. 그리고 0.236이고요. 0.1. 중대경영이 가장 위에 있죠. 당연히 붙었겠죠. 근데 이렇게 됐어요. 최초와 그리고 여기 추가 이렇게 됐어요. 이런 부분이 문과와 이과에서 하나의 사례로서 저희가 말씀드린 거 둘 다 이제 듣고 나서 환호성을 들었겠죠. 네. 자 여기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셨죠? 문과는 이렇게 해서 문과 속 안에서는 상위 12%까지 그리고 이과 안에서는 17%까지 여기 안 되면 이 성적이 안 나오면 공부해야 돼. 그건 뭐 반영비도 고려하지 말고 그냥 공부해야 돼. 저도 이렇게 수시 컨설팅 오는데 간호과가 있다는데 고2인데 내신이 6등급이더라고요. 간호과가 있대요. 그래서 공부해야 된다. 상담이 필요 없다. 간호사 하면 차트도 봐야 되고 통계도 봐야 되잖아요. 주사 잘못 넣으면 어떡할 거예요? 잘 못 읽어서 공부해야죠. 간호사가 생명 다루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 일단 여기 안 되면 그냥 공부해. 진짜 앉아서 공부 집중할 때까지 앉아서 공부. 집중 안 되더라도 그냥 집중될 때까지 앉아서 공부. 이거 수시정기 지원 단계로 이제 제 얘기 마무리됩니다. 4월, 5월 벌써 5월이 6월 네 7, 8월 지금 이때쯤이죠. 고3 학부모님들은 모르시는데 수시 학부모님 아십니다. 학교에서 딱히 해주는 게 많지 않더라 이런 부분이고 써주시는 것도 학교에서 써주는 게 아니라 써가야 된다 이런 거고 올해는 서울시교육청 훈령은 제가 듣기로는 한 달 전에 듣기로는 상담시 대학교 상담시 대학 이름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왔다고 하니 그럼 대충 이제 대학을 여기 신촌 있는 대학을 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입시가 참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다라는 점. 그러니까 챙겨가십시오. 생각보다 학교에서 해주는 부분은 자료는 많으신데 그분들이 입시 전문가가 아니고 강의하시고 그런 분들이라서 수업도 준비하시고 그래야 돼서 많이 준비하기 어려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대학별 고사 여기 이렇게 순서대로 있죠. 그래서 아이들이 7, 8월 때 이제 방학인데 이때 열심히 공부해서 또 그러면서 동시에 아이들과 상의해서 교과동안 논술을 해야지 개학하고 그다음 구평 보고 나서
원서 쓰면서 이제 빨리 이 시기를 넘기고 그리고 이제 공부에 매진할 수 있다 이런 거. 사실 이 시기에 애들이 많이 붕 뜨거든요. 수시 쓴다고 붕 뜨고 학교 분위기 전체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부평 끝났다고 붕 뜨고 이런 거죠. 그래서 선생들이 이 부분에 빨리 동기부여와 목적의식을 심어주고 관리를 좀 잘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여기는 이제 수능 후에 수시 합격자 발표 나면 변표라고 하는 게 수능 시험의 변표가 발표되고 수시 합격자 합격되고 2월 나오면 많이 2월 되죠. 성대 같은 경우는. 그럼 그 인원이 정시에 포함돼서 마지막 선발하게 되고 2월 말까지 합격자가 발표가 됩니다. 2월 말까지. 애들이 수능 11월에 보고요. 2월 말까지 계속 수능 성적을 바탕으로 정시 합격을 기다려야 됩니다. 좀 힘드시고 지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시는 참 힘듭니다. 지옥이에요, 지옥. 단태가 그랬죠. 삶은 지옥이고 꿈은 천국이라고 그랬는데 진짜 입시에서는 지옥 같습니다. 지금 보면. 정시 지원 가는 곳에서 보시면 여기 2개 대학 정하시고 이건 법칙이죠, 그렇죠. 3장 쓰실 거면 6개 대학 정하시고 밑으로 안정 좀 제발 넣으세요. 다 떨어지고 그러지 마시고 제가 상담기다린 아이 중에 지난해 다 상향, 학원 모두 다 상향해서 다 떨어졌어요. 다시 상담해 줘야 돼. 그 아이는 저랑 상담을 안 받았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와서 해서 봐주고 있는데 그런 경우 제발 붙을 거라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있지만 여기 이렇게 수능 후에 면접 보는 대학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좀 적정하게 쓰시기 바라고. 자, 인원 비교하는 거, 묘직 단위 비교하는 거 물론 저희도 하지만 어머님들도 자기 목표 대학이 있잖아요. 아이 목표 대학. 그 목표 대학의 반영비나 반영 방식을 따져보시고 전형 방법 변화, 전형 일정이 확인. 요즘에 정말 자료 많이 돌아다닙니다. 인원도 늘고 줄고 다 나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점검하시면 여기 오신 분들은 실수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교과 우위 따져보시 1호, 5등까지. 물론 5등급이 어디까지 가려고 인서 5등급이 어디까지 가냐 하는데 진짜 말 그대로 뜻밖의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학교가 발표 안 해서든지. 자, 그 다음에 비교과 우위가 있는 거 이것도 5등급. 6등급, 7등급인데 그런 경우는 뭐 특목고에서 특정한 영역 잘하는 경우인데 그래도 제가 특목고에서 보면 중앙대 사회복지는 그래도 외고나 특목고에서 4등급 때 후반자라고 나와야 되겠더라고요. 뭐 내신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점. 그래서 저는 여기를 5로 찍어놨고요. 논술력에 우위가 있다. 모평 1, 2등급. 제가 왜 모평 1, 2등급 얘기하는지 아셨죠? 그 아이들 논술 모의고라든가 수능 성적이 만만치 않게 좋죠. 그리고 최저 맞출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있다는 점. 수시는 약간 소신과 상향이 있는데 적정한 지원과 안정 지원을 부탁드리는 것이 일단은 첫해 합격하는 거다 이겁니다. 수능력은 모평 1, 3등급인데 좀 애들이 기복이 좀 심하고 단수익 들어오는 건 다 아실 건데 시험 점수 자체에 반영기 고려한 그런 학업의 안배가 저는 필요하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인투수나 어쨌든 좋은 교재, 목동은 뭐 신인제 가시잖아요, 그죠? 강사, 구조타인데 여기도 하기 나름입니다, 그렇죠?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거예요. 집중이 잘 되는 곳에 가서 공부하면 교재 강사 다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집중 안 되면 계속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가 내 시간을 최대한 플래너 늘리고 과거 공부는 의미 없어요. 내가 전교일도 의미 없습니다. 수능은 이 4가지 요소인 것 같고요. 제곱은 여기 집중력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원래는 길게 있으면 참 좋은데 앞에 선생님 3분이 계셔서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제 스토리나 이런 거 없이 전달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별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죠? 별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 이유나 방법에 대한 제 나름의 멋있는 말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신 분들에게 앤서 답이 되셨길 바라고. 앤서가 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앤서가 되셨으면 저 만족 주소 같은 거 쓰게 하는데 써주시면 좋은데 만족도가 없죠? 알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오려면 우리 김병수 당도 오고 뭐 다른 데도 유명해서 오는데 이런 게 입시가 좋다 그러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계속 옵니다. 바빠도 원하시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다 저희 저작권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의치한 쪽도 이렇게 해놨죠. 이렇게 하시고 올해 대학입니다. 올해 대학에 어디를 쓰면 좋은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추천해놨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추천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으로 여러분께서 이거하고 보다 같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시계가 죄송합니다.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9시를 못 켰어요.